시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따귀를 맞은 순간 나는 정신을 잃었다. 아니, 정확히는 정신을 차렸다. 70평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맞아본 적이 없었다. 그것도 내 며느리한테.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며느리한테 말이다. 제주도 3박 4일 여행. 손주들과 함께하는 가족여행이었다. 출발 당일 아침 현관에서 짐을 싸던 나는 며느리 지혜의 얼굴에서 이상한 표정을 봤다. 무서운 표정이었다. 아니, 두려운 표정이었다. 어머니, 오늘 여행 꼭 가셔야 하나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손주들이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도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 그래도 제발. 그때였다. 짝! 뺨을 때리는 소리가 아파트 현관에 울렸다. 정신 차리세요. 제발.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아들 준호가 달려와 나를 부축했고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여행은 취소됐다. 그리고 3일 뒤 내가 돌아왔을 때 집안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검은색 서류 봉투. 그 안에는 2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며느리 지혜의 비밀이 들어 있었다. 시어머니, 저는 20년 동안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며느리의 고백을 듣는 순간 나는 이해했다. 그 따귀는 분노가 아니었다. 살려달라는 마지막 외침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가 내게 보여준 낡은 수첩 한 권. 그 안에 적힌 내용은 우리 가족 모두를 무너뜨렸다. 내 이름은 박순자. 올해 73이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혜 그리고 손주 둘과 함께 32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지혜는 26에 우리 집으로 시집 왔다. 이제 46, 20년이 흘렀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지혜가 아침상을 차려주는 모습을 보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갈했다. 언제나 그랬다. 고마워, 지혜야.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며느리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요즘 들어 이상했다. 눈이 웃지 않았다. 엄마, 할머니, 다음 주 제주도 가는 거 맞죠? 고등학생인 손녀 서연이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다. 그럼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희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제주도거든. 와, 저 흑돼지 먹고 싶어요. 중학생 손자 민준이도 신이 났다. 그런데 며느리 지혜만 대답이 없었다. 지혜야, 너도 가고 싶지? 네, 당연히 가고 싶죠. 목소리가 무거웠다.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며느리 방 앞을 지나쳤다. 불이 켜져 있었다. 지혜야, 아직 안 자? 문틈으로 들여다보려던 순간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흐느끼는 소리.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며느리가 울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돌아섰다. 며느리도 사람이니 스트레스가 있겠지. 요즘 회사 일이 힘들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며느리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리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여행 출발 3일 전. 어머니, 혈압약 챙기셨어요? 지혜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아, 깜빡했네. 고마워. 며느리는 내 약통을 확인하더니 새 약을 꺼냈다.
이거 병원에서 새로 받아온 거예요. 꼭 드세요. 그래, 알았어. 나는 약을 받아 먹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약을 먹고 나니 속이 메스꺼웠다. 어지러웠다. 그리고 머리가 아팠다. 지혜야, 나 좀 이상해. 어머니, 며느리가 달려왔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차가웠다. 얼음처럼. 여행 출발 하루 전, 나는 집 근처 병원에 갔다. 어르신,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약을 제대로 드시고 계신 거 맞죠? 내 며느리가 챙겨줘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하네요. 약을 드시면 이렇게까지 안 오를 텐데.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약통을 열어봤다. 흰색 알약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다. 알약 하나를 꺼내 빛에 비춰봤다. 표면에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PLAC, 플라시보, 가짜약? 심장이 뛰었다. 여행 당일 아침, 나는 며느리를 불렀다. 지혜야, 이거 뭐야? 약통을 내밀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이게 가짜 약이라며? 내가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위험 수치래. 약을 안 먹은 것처럼 나왔대. 어머니, 그게.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 오늘만은 여행 가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왜 가짜 약을 준 거야? 어머니, 제발.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 순간, 짝! 며느리의 손이 내 뺨을 쳤다. 정신 차리세요. 제발.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며느리가 나를 때렸다. 20년 만에 아들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지혜가 미쳤나 봐요. 제가 혼내놨어요. 준호야. 네. 지혜가 나한테 왜 저랬을까?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3일 동안 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며느리도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손주들은 학교에 갔고 아들은 회사에 갔다. 집안이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그날 밤 나는 며느리 방 앞에 섰다. 지혜야, 나야. 대답이 없었다. 문 좀 열어줄래? 한참 후 문이 조금 열렸다. 며느리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나도 놀랐지만 내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이상한 사람 같으세요? 무슨 소리야? 저 어머니를 20년 동안.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죽이고 싶었어요. 나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 어머니를 죽이고 싶었어요. 매일, 매 순간, 20년 동안. 며느리가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다. 검은색 수첩이었다. 이거 읽어보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2005년 3월 12일. 오늘 시어머니가 또 내 요리에 대해 뭐라고 하셨다. 짜다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참아야지. 참아야 해. 2006년 7월 8일. 시어머니가 내 옷차림을 보고 며느리가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고 하셨다. 나는 회사 가는 옷인데. 속상하다. 하지만 참아야지. 2008년 11월 3일. 오늘 시어머니가 서연이 앞에서 나를 혼내셨다. 아이가 울었다.
나도 울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2012년 4월 15일. 더 이상 못 참겠다. 오늘 시어머니를 밀어버리고 싶었다. 계단에서. 하지만 참았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2015년 9월 22일. 칼을 들고 시어머니 방 앞에 섰다. 30분 동안.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나는 겁쟁이다. 2018년 6월 7일. 약을 바꿔치기 했다. 시어머니의 혈압약을 가짜 약으로. 이러면 시어머니는 쓰러지실 거다. 나는 살인자가 되는 거다. 2025년 3월 10일. 제주도 여행. 시어머니를 그곳에서 밀어버릴 계획이다. 사고처럼. 하지만 정말 할 수 있을까? 나는 괴물이다. 수첩이 손에서 떨어졌다. 지혜야. 며느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는 20년 동안 어머니를 죽이고 싶었어요. 매일 밤 꿈에서 어머니를 죽였어요. 하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어? 어머니가 싫었어요. 아니, 미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20년 동안 노력했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뭘 해도 부족했어요. 지혜야, 나는.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저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 같았어요. 며느리가 울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야 제가 살 것 같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 그날 아침 제가 어머니를 때린 이유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어서였어요. 뭐? 제주도에 가면 저는 정말 어머니를 밀어버렸을 거예요. 20년 동안 참았던 게 폭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발 가지 말라고, 정신 차리시라고.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사랑했어요. 이상하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며느리를 안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해, 지혜야, 내가 몰랐어.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실에 앉아 지난 20년을 돌아봤다. 며느리가 시집 온 날.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 준호 잘 부탁해. 나는 그때 뭐라고 했었나? 며느리는 남이야. 아무리 오래 살아도 딸처럼 될 순 없어. 그러니까 내 자리를 알고 살아야 해. 그게 내가 며느리한테 한 첫마디였다. 며느리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어머니, 입덧이 너무 심해요. 나도 임신했을 때 일하면서 다 했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며느리가 둘째를 낳았을 때.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애들 키우는 게 뭐가 힘들어? 나는 혼자 3명 키웠어. 며느리가 회사를 관뒀다고 했을 때. 회사를 왜 관둬? 돈 벌어야지. 며느리가 회사를 다닌다고 했을 때. 애들은 누가 봐? 엄마가 집에 있어야지. 나는 며느리한테 뭘 원했던 걸까? 그날 오후 아들 준호가 퇴근했다. 엄마, 지혜랑 얘기하셨어요? 응, 준호야, 너는 알고 있었니? 뭐려? 지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들으실 것 같지 않아서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며느리가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거예요. 나는 편지를 펼쳤다. 지혜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곧 떠날 것 같기 때문이야. 지혜야, 20년 동안 고생 많았어. 내 아내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표현을 잘 못해. 사실 아내도 시집살이가 힘들었어. 우리 어머니가 정말 무서운 분이셨거든. 그래서 아내는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는 거야. 자기가 당한 대로. 하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지. 지혜야, 내가 힘들면 떠나도 괜찮아. 준호도 이해할 거야. 다만 만약 남을 수 있다면 우리 아내를 이해해줘. 아내도 상처받은 사람이니까. 마이너스 시아버지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다. 남편이 알고 있었구나. 내가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도.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지혜야, 나도 며느리였어. 네. 시집 왔을 때 내 나이가 22이었어.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분이셨지.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밥 해야 했고 빨래는 손으로 다 했어. 시어머니는 내가 하는 모든 걸 지적하셨지. 어머니도. 나도 죽고 싶었어. 매일. 그런데 참았어. 왜냐하면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한 거야. 내가 당한 대로. 이게 정상인 줄 알았어. 며느리가 울었다. 어머니, 미안해, 지혜야. 정말 미안해. 일주일이 지났다. 나와 며느리는 매일 대화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어머니, 사실 저 어머니가 해주신 미역국이 제일 맛있었어요. 정말? 네. 근데 그걸 말하면 어머니가 계속 해주실 것 같아서 말 못했어요. 저도 쉬고 싶었거든요. 나는 웃었다. 나도 사실 내가 만든 김치가 제일 맛있었어. 어머니. 근데 인정하기 싫었어. 내가 20년 동안 담근 김치보다 내 김치가 맛있다는 게.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다. 그날 밤 손녀 서연이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할머니, 엄마가 왜 울어요? 응? 엄마가 울었어? 네, 요즘 매일 우는 것 같아요. 근데 웃으면서 울어요. 나는 서연이를 안았다. 엄마는 지금 행복해서 우는 거야. 행복하면 왜 울어요? 너도 크면 알게 될 거야. 너무 행복하면 눈물이 나온다는 거. 하지만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다. 며느리의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2025년 3월 15일. 시어머니와 대화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지만 나는 여전히 무섭다. 20년 동안 쌓인 감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까? 나는 여전히 칼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이걸로 시어머니를. 나는 치료가 필요하다. 나는 며느리를 불렀다. 지혜야, 병원 가자. 네. 정신과. 같이 가자. 나도 같이 상담받을게.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저랑 같이요? 응. 우리 둘 다 치료가 필요해. 20년 동안 쌓인 상처는 하루아침에 안 낫는다는 거 나도 알아. 며느리가 울었다. 어머니 감사해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정신과에 갔다. 상담사 선생님은 우리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셨다. 두 분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으시네요. 며느리분은 특히 심각합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두 분이 계속 같이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지혜야, 너 떠나고 싶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는 같이 살고 싶어요. 제대로.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을 꿨다. 꿈속에서 며느리가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눈까지 웃는. 3개월이 지났다. 나와 며느리는 매주 함께 상담을 받았다. 처음엔 힘들었다.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는 게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다. 어머니,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상담실에서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가 안 무서워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나도 이제 내가 안 떠날까봐 불안하지 않아.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안했다. 어머니, 우리 제주도 갈까요? 제주도? 네. 이번엔 제대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제주도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10년 전을 떠올렸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왔던 이곳. 여보, 우리 지혜가 많이 변했죠? 아니, 내가 변한 거겠죠. 바람이 불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여보. 늦었지만 잘했어. 우리는 바닷가에 섰다.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 여기서 어머니를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알아.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며느리가 나를 안았다. 어머니를 지키고 싶어요. 나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다. 나도 너를 지킬게, 지혜야. 호텔로 돌아와서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할머니, 엄마 왜 이렇게 사이 좋아졌어요? 서연이가 물었다. 응, 할머니랑 엄마가 싸웠었거든. 진짜요? 언제요? 얼마 전에. 근데 화해했어. 민준이가 웃었다. 그럼 다행이다. 우리 가족 최고.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며느리도 나를 보며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마지막 날 밤, 며느리와 나는 바닷가를 걸었다. 어머니, 제가 그 수첩 버려도 될까요? 응, 버려. 며느리가 가방에서 검은색 수첩을 꺼냈다. 20년의 고통이 담긴 수첩. 어머니 같이 던져요. 우리는 함께 수첩을 바다에 던졌다. 파도가 수첩을 삼켰다. 이제 끝이에요. 응,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며느리가 잠들었다네 어깨에 기대어. 나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혜야, 고마워. 20년 동안 우리 가족 지켜줘서. 며느리가 잠결에 중얼거렸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현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지혜, 잘 다녀오셨어요? 응, 정말 좋았어. 며느리가 아들을 안았다. 여보,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이 울었다. 고마워, 지혜야, 엄마. 우리는 셋이서 안았다. 가족이었다. 진짜 가족.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며느리는 남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준 사람이었다.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하지만 늦었어도 괜찮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되니까.
지혜야,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이번엔 정말로 가족으로. 3년 후, 나는 76이 되었다. 며느리는 49.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산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내가 먹고 싶은 거 해. 그럼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 할게요. 그래, 좋아. 저녁을 먹으며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 그때 제가 어머니를 때렸잖아요. 응,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웃었다. 나도 그래. 그때 내가 나를 깨워줬으니까.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용서해 주셔서. 아니야. 내가 더 감사해.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함께 산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다. 진짜 가족. 인생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이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20년의 증오 끝에 찾은 사랑. 그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